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인 6회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회차였습니다. 오랑캐는 강화도의 사방을 포위했고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수많은 피란민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죠. 여성들은 바다에 투신했고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짜 역사라는 것이 너무 참담하고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길체는 그냥 죽어나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이들을 구하는 건 길체였죠. 또한 길체를 구하려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된 장현을 구하는 것도 길체가 될 것 같은데요. 연인 6회를 보면서 길체가 방두네의 아기 대보기와 원손을 바꿔치기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유를 밝혀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랑캐의 진영에 잠입한 장현과 량음은 량음의 노래를 이용해 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칸이 조선에 왔음을 알게 된 인조는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화해를 청하는 국서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칸은 인조에게 대청국 관원인성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조유하노라 라고 시작하는 조서를 보내며 세자를 볼모로 보내고 자신을 폐하로 부를 것을 요구하며 끝내는 조선의 국왕이 출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최명길이 쓴 항복 문서를 김상원이 찢어버리며 국서를 찢어 이미 죽을 죄를 범하였으니 먼저 신을 죽어라고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말했고, 최명길이 찢어진 국서를 다시 주워 모으며 조정이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처럼 주워 모으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또한 실제로 인조가 한스러운 것은 일찍 죽지 못하고 오늘날의 일을 보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했으며 좌우의 신하들 모두 울며 눈물을 흘렸고 세자가 임금의 곁에 있으면서 목 놓아오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한편 오랑캐의 진영에 전염병 천연두가 돌자 칸은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향해 대포를 쏘아댔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선을 점령하겠다며 강화도 점령에 나섰죠.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길체는 머리가 반들반들한 대머리들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서 오랑캐가 강화도에 들어왔음을 확인합니다. 기집애 말 안 믿는다는 사람에게 기집애 말 듣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죽던가 하라고 길체가 쏘아붙일 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원손과 함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세자비는 강화도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남한산성에 남아있는 전하와 세자도 온전치 못할 수 있으니 나의 아드님 원손을 꼭 지켜달라며 내간에게 맡겼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세자빈이 내간들에게 원손을 데리고 바닷가로 도망가라고 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안가에 도착한 길체는 배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피란민들을 막으며 당신들이 탈 배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아기를 아는 남자가 오랑캐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본 후 군사들이 높은 애기씨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길체는 아기를 안고 달리던 내간이 쓰러지자 뛰쳐나가 아기를 안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역시 살려면 똑똑하고 달리기를 잘해야 하나 봐요. 어쩜 우리 길체는 그렇게 백사장에서 날아오는 회사를 잘 피하며 말보다 빨리 달리는 거죠? 배에 도착한 길체는 원손을 안고 자신과 동무들을 함께 배에 태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방두네가 젖이 나온다는 걸 이용한 게 완전 신의 한 수더라고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사정하며 종종이를 끌어내리던 여자를 길체가 장현의 칼로 내리치며 떼어냈을 때 저만 마음 아팠던 거 아니죠. 종종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같은 피란민을 죽음이 확실한 곳에 몰아넣었기에 경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랑캐를 죽였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원손과 길체 크루를 태운 배는 강화도의 인근 섬에 도착했고 방두네는 원손에게 젖을 먼저 준 후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물렸죠. 그런데 원손을 지키는 무관들 너무 열받지 않나요? 아니, 원손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도 알죠. 그런데 원손을 지키기 위해서 길체 크루를 오랑캐들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먼저 보내서 시간을 벌려고 하다니 진짜 이건 너무했어요. 아니,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이용하다니요. 그런데 전 길체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손과 방두네의 아기 대보기를 바꿔치기 해놨을 것 같아요.
길체가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달리기를 잘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했기 때문이잖아요. 영민한 길체는 무관들이 자신들을 버리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원손을 이용해 협박할 수 있도록 원손과 방두네의 아기를 바꿔치기 해놓았을 것 같습니다. 방두네도 허락할 수밖에 없죠. 오랑캐들에게 쫓기던 방두네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자 길체에게 아기를 부탁할 정도로 대보기만은 살리고자 했습니다. 무관들이 방두네의 아기를 원손으로 알고 있는 한 무관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기를 지키려 할 테니 방두네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바꾸는 것이 아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관들이 감히 원손의 얼굴을 제대로 봤을 리도 없을 뿐더러 두 아기 모두 겉싸개에 쌓여 있었으니 겉싸개만 바꿔치면 간단한 일이죠. 길체가 방두네의 아기와 원손을 바꿔치기 한 것은 길체와 장현을 살리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강화도에서 나올 때 길체가 떨어뜨린 장현의 단도를 오랑캐가 전리품으로 주워왔고 장현이 이를 보게 됐습니다. 길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장현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강화도니 그곳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길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미칠 지경이었겠죠. 오랑캐는 단도를 갖고 있던 조선인이 죽은 걸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자인데 살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은 이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장현이 알고 있는 길체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장현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원손의 행방을 찾아 강화도 인근 섬을 뒤질 지원자를 찾자 바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길체 크루를 발견하죠. 길체를 따라가는 대신 청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한 이장현은 오랑캐의 대장을 죽여 길체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한 후 검을 빼들고 이제부턴 여기 아무도 못 지나간다며 남은 군사들이 길체 크루를 쫓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섰습니다. 천연두에 걸린 몸으로 혼자 오랑캐군 전체를 상대한 장현은 마지막 남은 오랑캐에게 당해 등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한편 청군끼리 싸움이 난 줄 알고 도망치던 길체는 이장현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기분에 달아나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그대가 어디 있든 반드시 그댈 만나러 가겠다며 달빛에 대고 맹세하던 장현을 떠올린 길체는 피 터지는 전장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들어갑니다. 장현은 등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 남은 오랑캐까지 모두 죽이고 쓰러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부상당한 장현을 길체가 부축해서 원손을 태우기 위한 배를 대놨다는 곳으로 향할 것 같아요. 진짜 원손을 아는 길체 크루와 장현이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구원물을 비롯한 무관들은 원손인 줄 알고 있는 애기만을 데리고 먼저 출발을 하려 했고 길체는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애기씨가 진짜 원손이라고 밝히며 강화도 인근 섬을 떠나는 배에 올라타게 될 것 같아요. 이로써 길체를 살리려다가 죽을 뻔한 장현을 길체가 다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 연인 7회 예고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